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고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적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 유의사항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1787년부터 3년 연속 손실을 난 예가 21년, 22년 그리고 올해도 약간의 손실이 났는데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 3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역사상 최장기간 3년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22년 3월 이후 11차례나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하단 0%에서 지금 상단 5.5%까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채권 투자에 적기로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9월 초 채권에 17억 달러가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3주 연속 유입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5.5%인데요. 이러한 금리는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출 비용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 경기 침체를 촉발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자 비용이 급등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경제 전문가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5.5%는 굉장히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그래서 닥치고 채권을 매수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1.8조 달러를 운영하는 핌코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이지만 그러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면서 채권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채권을 살 바에는 먼저 단기 채권을 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사람들이 미국 경제에 너무 낙관하고 있다면서 안전자산인 장기 국채를 살 때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국채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지금 국채 투자는 수익률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국채나 채권을 사서는 안 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국채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반면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을 예상하면서 국채 투자를 자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상반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는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채 매도나 일본 은행의 YCC라고 하죠.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며 현재 미국 모기지 금리가 7%대에 달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특별히 상업용 부동산 침체에 따른 신용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국채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마경환 투자자문 대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국채금리가 지금 거의 상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국채 투자하기에 적기라는 주장이죠. 지금 미국 모기지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그래프가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추이입니다. 2000년 1월 8.5% 전후였던 모기지 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2%대까지 내려갔다가 21년부터 급격하게 올랐죠. 현재 8월 24일 기준으로 7.23%까지 올랐습니다. 7.23%라는 모기지 금리는 2000년 12월 금리로 회귀한 것입니다. 즉 현재 7%대 모기지 금리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높으면 주택시장이 침체되겠죠.
이런 이유로 미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따라서 국채 금리도 앞으로는 내려간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주 20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대부분 현재 5.25에서 5.5%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거의 100명을 대상으로 로이터 통신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약 70%가 내년 6월 말까지 적어도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금리 상단 5.5%에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이 논리가 맞다면 지금은 금리의 최고점이고 앞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니까 국채 투자하기에 아주 적기인 셈이죠. 하지만 레이 달리오는 장기 채권 좋은 투자처가 아니라고 다른 관점에서 채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연방 적자가 누적되면서 결국 미 정부는 채권을 팔아서 이 적자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채권을 매도할 경우에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방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미 정부가 채권을 시장에 내놓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지금은 채권 투자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죠. 레이 달리오는 현재 현금이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제레미 그랜섬은 미국 경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지금 버블이 심하고 앞으로 올 경기 침체와 함께 이 버블이 터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AI 열풍이 대단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경제 침체 리스크에서 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심해서 연준이 이를 컨트롤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을 내놨습니다. 최근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었는데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강세의 숫자였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 경기는 지금 좋죠. 그런데 현 기준금리 상단 5.5%에서 과연 기업이나 가계가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지금 7%대인데 지속 성장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만일 체력이 약해서 이 금리를 견뎌내지 못한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채권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국채를 지나치게 발행하게 된다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장에 부담이 되죠. 그리고 채권 투자에도 좋지 않은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고금리로 인한 침체를 염려해서 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사들이면 금리는 떨어지겠지만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것입니다. 제러미 그랜섬이 예견한 것처럼 버블에 경제 침체까지 더해서 파국이 올지 아니면 경제가 계속 성장을 지속할지가 관건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죠. 최근 연속 3년 채권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런 예는 미국 기준으로 225년 내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최근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금리 상승의 마지막 국면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 현재는 채권 투자의 적기인 셈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내년 말까지 분할로 채권을 매수할 시기인 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채권보다는 주식 수익률이 좋습니다. 문제는 주식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저는 채권 투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립식으로 S&P 500 V55나 미국 고배당주 슈드를 각 45%씩 그리고 금 5%, 비트코인 5%씩 적립해 나가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FOMC 회의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번 주 9월 20일이고요. 여기다 제가 크게 써놨습니다. 11월 1일, 12월 13일, 그리고 내년 1월 31일, 3월 20일, 5월 1일, 6월 12일 이렇게 회의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24년 6월 12일 날 여기 파란색으로 써놨죠. 이 날짜에 클릭해보면 처음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다수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을 클릭해 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현재는 금리가 5.25에서 5.50%인데 내년 6월 12일 날 시장 참여자들의 다수가, 그러니까 36.3%가 5%에서 5.25, 즉 0.25% 금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31.3%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다수가, 이것이 꼭 맞는 견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패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거죠. 피터 린치, 유명한 투자자죠. 이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는 채권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았다. 1927년 이후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9.8%였던 반면 회사채는 5%, 장기 국채는 4.4%, 단기 국채는 3.4%였다. 장기적으로 보면 채권 투자보다 주식 투자가 수익률이 높았다는 것은 투자계에서 잘 알려진 상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채권 투자는 변동률이 적죠. 거기에 비해서 주식은 변동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고점에 투자한 경우 가격 하락 공포에 중간에 팔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채권에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할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시장의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채권보다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000년 1월 초부터 최근까지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81년 9월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무려 15.84%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떨어져서 2000년 3월 9일 0.54%까지 내려왔다가 그 이후로 급격하게 올라서 현재 4.34%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준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경제가 5.5%라고 하는 기준금리의 상단, 이 높은 고금리를 감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예상이 맞아떨어진다면 현재는 채권 투자의 절호의 기회, 절호의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이 기회나 시기를 이용할 생각이 있다면 저는 TLT, 미국 장기채 ETF를 권합니다. 물론 직접 채권을 살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편하게 사는 방법으로는 TLT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적립식으로 VOO, 고배당주, 슈드, 그리고 TLT를 각 30%씩 담고 금 5%, 비트코인 5%를 담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국 장기채 TLT가 지금 5.5% 기준금리 상단에서 이것이 떨어져서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면 약 2.5%나 3% 정도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저 같으면 전부 이익 실현해서 VOO나 슈드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VOO 45%, 슈드 45% 비중으로 맞추겠습니다. 저의 기본 자산 배분은 주식 90, 금 5, 비트코인 5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매월 적립식으로 고배당주, 그 다음에 S&P 500, 금, 비트코인을 살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고배당주는 이런 것들을 사면 되고 S&P 500은 에이스 미국 S&P 500 이 ETF를 사면 되죠. 금은 KRX에서, 그리고 비트코인은 직접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이 되죠. 90% 금, 비트코인 각각 5%, 도표로 보면 이런 비중입니다. 여기에 국채를 포함한다면 주식 60, 이 주식에는 고배당주와 S&P가 각각 30씩이죠. 그리고 채권 30, 미국 장기 채권 TLT, 그리고 금 5%, 비트코인 5%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국채나 채권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개인연금 꿀팁 3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을 투자할 경우에 S&P 500 30%, 고배당주 30%, 미국채 30%, 그리고 금, 비트코인 각각 5% 해서 이런 비중으로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서문의 일부입니다.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면 로고스죠. 로고스로 선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보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었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혈통으로나, 즉 원어로는 피입니다. 피로나 육정으로, 원어로는 육의 뜻입니다. 육의 뜻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권세, 원어로는 듀나미스, 능력을 주십니다.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